자, 여러분들, 월요일 날, 열전달 실험을 하게 될 텐데요. 월요일 날 아마 실험실에서 내가 줌이라고 하는 화상 강의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그 실험을 좀 보여줄 텐데요. 그거에 앞서가지고 2주차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 열전도, 그 다음에 대류, 복사, 실험을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고, 그 실제 실험을 했을 때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험실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를 봐서 열전도 실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때 이 슬라이드를 좀 봐가지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열전도 실험장치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내일 내가 동영상으로도 이미 올렸지만 내일 우리 실험실에서 내가 줌으로 한번 실험장치도 직접 켜보고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구성으로는 온도 지시계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온도 지시계예요. 온도를 나타내는 지시계가 있고요.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온도 센서가 여기 지난주에도 봤던 온도 센서가 굉장히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T1부터 T10까지 10개의 온도 센서들이 있어서 이런 온도계를 그 라디오 버튼처럼 하나씩 볼 수 있는 게가 있고요. 유량계라는 게 있어요. 유량계가 왜냐면 한쪽에서는 여기 히터죠. 히터에서 열을 주고 이 아래쪽에서 수돗물을 이용해서 물을 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량계인데 유량계를 통해 가지고 물의 양을 좀 고정시켜 놓게 돼 있어요. 발열체는 히터가 여기 있고요. 여기 히터 있죠? 그다음에 열전대 온도를 측정하는 이거 열전대. 그다음에 고수조. 수조는 물로 식혀줘야 되니까 일단은 물이 고수조 위쪽에 있는 수조를 거쳐가지고 물이 이 유량계를 통해 가지고 배출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수조를 고수조라고 하고요. 선택 스위치. 그다음에 시험편 돼 있는데요. 이 온도 조절기는 여기 보면 히터의 이 히터의 볼티지하고 암페어를 조절하는 게 있는데, 히터의 연령은 더 좀, 물론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이거 선택 스위치하고 내가 아까 온도 조절기를 같이 얘기했는데요. 온도 조절기는 여기 그 히터의 연령을 조절을 해서, 온도를 바꾸는 거고요. 선택 스위치는 여기 T1부터 T10까지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히터부예요. 위가 히터부고요. 여기가 이제 찬물이 들어왔다가 수돗물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미지의 시편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4mm짜리 시편이 설치되어 있고요. 2mm짜리 시편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엄밀한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좀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나머지는 다 구리봉이에요. 여기 구리봉으로 돼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구리봉이고, 히터로부터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두꺼운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냉각 쪽에 가까운 시편이 얇은 시편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히터 가까운 쪽부터의 온도 센서들이 T1, T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 이제 30mm씩 위치가 되어 있어요. 다만 이 두꺼운 시편을 포함해서 온도 센서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14mm가 되는 거고요. 이 얇은 시편을 포함해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는 두 열전대의 거리는 12mm 이렇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론을 좀 잠깐 살펴보면 여기 보면 LA라고 하는 두꺼운 시편이 있고요. 지금 보면 이쪽이 히터니까요. 이게 가로축이 온도인데 여기 온도가 높죠. 여기는 LB는 얇은 시편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이렇게 낮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LALB 어쨌든 두꺼운 시편을 여기서는 LA라고 그림상으로 표현을 했고요. 얇은 시편을 LB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세로축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온도죠.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한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
T1부터 이쪽 T1, T2, T3, T4까지 온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T1, T2, T3, T4,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이는 지금 두꺼운 미지의 시편의 온도 차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있고요. 6번하고 7번 사이. 여기도 보면은 1, 2, 3, 4, 5, 6. 얘가 6번이죠. 6번하고 7번 사이에 또 미지의 시편이 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8, 9, 10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전도 이론에서 오늘 오늘 그 열전날 전도 이론에서 보면 바로 이게 퓨리어스 러죠. 퓨리어스 러. 이게 람다가 K 대신 이렇게 람다를 썼는데요. Q는 K 곱하기 에어리어. 물론 플럭스니 그때 오늘 수업은 플럭스였으니까 이 면적으로 나눠진 값인데 면적이 오른쪽으로 이항을 한 거고요. dx분의 dt. 레퍼런스, R은 레퍼런스예요. 보통 30mm인데요. 우리가 지금 구리봉은 30mm씩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TR은 레퍼런스의 온도 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미지의 시편이랑 같다. 왜냐면은 열유속은 열량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쪽 A 쪽에서 흘러간 열량은 이쪽 두꺼운 미지의 시편에 흘러간 열량, 그 다음에 D를 통해서 흘러간 D를 통해서 흘러간 열량, 얇은 시편을 통해서 흘러간 모두 다 같아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시편, 여기 LX라고 하는, LX는 물론 두꺼운 시편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온도 사이의 간격을 얘기했지만 4mm, 그 다음에 얇은 시편은 2mm인데요. 이따가 데이터 시트에서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미지의 시편의 열전도 K값이라고 람다라고도 하고요. 면적은 사실 동일하죠. 시편의 면적은 서로 이 기준봉하고 동일해요. 그 다음에 미지의 시편 사이의 온도 차이, 그 다음에 X.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의 시편의 더멀 컨덕티버티는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 그러면 두꺼운 시편하고 얇은 시편 두 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미지 시편의 더블 컨덕티버티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두꺼운 시편과 얇은 시편의 더블 컨덕티버티 재료는 같은 재료예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접촉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접촉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이제 원래 그림으로 가보면 이게 지금 시편인데요. 시편을 구리봉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전도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분자들이 서로 지글지글 이렇게 움직이면서 격자는 격자의 떨림이죠. 분자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글지글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하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장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던드라든가 포논이라고 하는 그 격자의 떨림을 퀀토마이전 어쨌든 그런 거에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 미지의 시편하고 그 다음에 구리봉하고 만나는 이 지점이 이제 접촉저항 깨끗하게 만나야 되는데 접촉을 하다 보니까 열의 열저항, 열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저항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 열저항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이 미지의 시편에 이와 같은 이 LX라고, 이 람다 X라고 하는 것은 접촉저항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죠. 미지 시편만의 저항이 아니라 지금 접촉저항을 지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접촉저항의 영향을 고려를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저항까지 고려한 두꺼운 시편이라고 한다면 두꺼운 시편에 열을 못 흐르게 하는 그 저항은 접촉이 두 개 있죠. 왜냐하면 위아래 있으니까 접촉저항 두 배에다가 실제 두꺼운 시편 같은 재료긴 하지만요. 시편에 그 열을 못 흐르게 하는 저항과 RB 프라임은 뭐냐면 얇은 시편에 접촉저항까지 포함한 원래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저항에다가 열저항, 열을 못 들게 하는 저항에다가 이 접촉저항까지 포함한 거죠. 다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할 거냐면 두꺼운 시편이나 얇은 시편이나 접촉저항은 서로 같을 거다. 왜냐하면 접촉사항은 우리가 각자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랬을 거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볼게요. RB 프라임에서 RA 프라임을 빼주면 얇은 시편을 포함한 접촉저항을 포함한 총 열 저항, 열을 못 들게 하는 저항에서 열을 두꺼운 시편에 총 접촉저항까지 포함한 그 열 저항을 빼주면 이 값은 이거하고 지금 이게 동일하다고 봤기 때문에 실제로 각각의 얇은 시편이 가지고 있는 열을 못 흐르게 하는 그 저항값과 열을 잘 흐르게 하는
그 저항값이 지금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RB하고 RA인데 RB가 RA인 걸로 봐서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랑은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이랑 좀 틀려서 그런데요. 어쨌든 RB는 두꺼운 시편이라고 합시다. LB. LB는 지금 이게 두꺼운 시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A가 두꺼울지 뭐 B가 두꺼울지는 뭐 이건 뭐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한지 뭐 크게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서는 LB를 두꺼운 시편으로 봤네요. 그래서 두꺼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열저항에서 얇은 시편이 가지고 있는 열저항. 당연히 시편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열저항이 조금 더 크니까 이거 플러스 값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쨌거나 접속 저항까지 포함한 그 저항들의 차는 실제로 각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랑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열전도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접촉 저항이라고 하는 아니 열 저항이라고 하는 열을 못 틀게 하는 저항은 K라고 하는 더멀 컨덕티버티에다가 A라고 하는 값에다가 두께를 분 자로 하는 값이에요. 뭐라고요? 열 저항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더멀 리지스턴스라고 하는 열 저항은 더멀 컨덕티버티에다가 에어리어에다가 그 시편의 두께를 곱한 그 시편을 분모로 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RB 빼기 RA는 람다 A분의 LB라고 하는 RB의 접촉저항 빼기 RA분의 LA라고 하는 AC편의 접촉저항인데 열저항을 뺀 값이죠. 자, 그런데요, RA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RA 프라임은 접촉저항까지 포함한 열을 못 틀게 하는 저항인데요. 당연히 우리 값하고 이 접촉저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RA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RB 여긴 두꺼운 시편이죠. 두꺼운 시편의 RB 프라임은 이 B 더멀 컨덕티비티가 이제 당연히 틀려지니까 이 B 두꺼운 시편의 더멀 컨덕티비티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A분의 LA, A분의 LB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방금 근데 어떤 식이 성립했냐면 얘하고 여기 RB에서 RA를 뺀 거하고요. RB 프라임에서 RA를 프라임을 뺀 값은 서로 같아요. 이건 접촉장까지 포함한 열장. 이거는 순수한 C편의 열장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람다를 가지고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람다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이 람다 값이 정말 컨덕티비티 K 값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RB 프라임과 RA 프라임을 바로 여기서 보면 이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X라고 되어 있는 이 람다 X인데요. 이 람다 X 이식을 통해서 RB, RA 프라임과 그 다음에 RB 프라임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A가 지금 얇은 시편이었으니까요. 얇은 시편 아까 2mm였죠. 아니 이 시편이 2mm지만요. 한번 봅시다. 시편은 2mm지만 여기 보면 얇은 거라고 하면 1, 2, 3, 4, 5, 6, 7 6번하고 7번 6번하고 7번에서 발생하는 온도차 그게 바로 여기서 보면은 델타 TA가 되는 거고요. 델타 TR이라고 하는 구리봉에서 나타나는 온도차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LR은 뭐냐면 이 구리봉의 그 레퍼런스 간격 아까 지금 뭐 아까 30mm였었죠? 30mm. 그 다음에 LA는 뭐 A가 지금은 얇은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얇은 C편의 두께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람다 R은 구리봉의 열 전도율이니까 이것도 아는 값이에요. 아는 값, LR도 아는 값, LA도 아는 값, 델타 TA도 아는 값, 델타 TR도 아는 값이에요. 실험 특정을 통해서 구하는 값이 람다 A 프라임이 되겠어요. 그다음 람다 B 프라임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두꺼운 C편에 델타 TB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여기가 이제 두꺼운 C편이죠. 두꺼운 C편이니까 1, 2, 3, 4, 5. 4번하고 5번에서 측정한 온도의 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보면 델타 TB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구리봉의 그 구리 간의 온도 차니까 뭐 30cm에서 일하는 온도 차예요.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30mm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얇은 C편의 두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람다 R은 그 구리의 땀을 컨덕티버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그 특정
측정. 이건 아는 값이고요. 그래서 이거 값을 여기에 대입함으로써 20. 그러니까 그럼 이게 계산되는 거죠. 이것도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C편의 두께들 다 알고 있고요. 두꺼운 C편을 LB, 그 다음에 얇은 L이라고 하면 우리가 람다 값을 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K 값을 산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직접 현장에서 한번 보여주겠는데요. 여기서 이게 데이터 시트예요. 여기 보면 그 C편의 직경, 아까 에어리어를 구할 때는 이 40mm 이용해서 여러분들 구하면 되겠죠. 이 직경은 동그란 도너트형으로 되어 있고요. 원판인데요. 직경이 40mm고요. 우리가 열전도 실험 장치는 두 개가 있어요. 조금 새 걸로 구매한 장치가 A 장치, 조금 오래된 장치가 B 장치인데요. 그때 그 LA가 지금 1.75mm, 그러니까 얇은 C편 같은 경우가 1.75mm고요. 두꺼운 C편이 3.8mm예요. 이거를 그리고 레퍼런스 구리봉은 30mm고요. LA가 1.9mm, 그 다음에 LB가 3.9mm는 이게 비실험 장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얇은 C편이 1.9mm, 두꺼운 C편이 3.9mm. 그 다음에 열전도율, 구리의 열전도율은 370Wp/Kelvin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방금 전에 그 설명 바와 같이 실제로 K값, 람다로 된 값이 이렇게 구하는데요. 이 식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KB 프라임은 아까 람다 B 프라임이었는데요. 특정된 값,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그 두꺼운 C편, 이게 4, 5가 두꺼운 C편이고요. 여기가 6, 7이 지금 현재 얇은 C편인데요. 여기는 4mm, 2mm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그 1.75, 그 다음에 3.8, 이 두께를 1.9, 3.9, 이 값을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요, 또 봅시다. 그러면은 델타 TB라고 하는 것은 두꺼운 C편이니까요. T하고 T5 사이의 온도차가 되는 거고요. 델타 TR은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델타 TR은 구리봉은 여러 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특정한 값을 평균을 냈어요. 델타 T1, 델타 T23, 델타 T34, 델타 T78, 델타 T68, 델타 T90에 있는 온도차를 다 계산한 다음에 6으로 나눠가지고 델타 T, R을 구해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꺼운 C편의 온도차, 위에서 구형값. 그 다음에 델타 R은 30mm, 그 다음에, LB는 30mm, LB는 지금 보면 3.8mm, A 장치 같은 경우에, KR은 여기서 보면은 370이죠. 넣어주고요. KB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K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실험 횟수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온도를 히터를 이용해 가지고 히터를 컨트롤하는 그걸 가지고 이 T1부터 T10까지 온도를 한번 바꿔보고요. 두 번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각수의 온도하고 유량을 이렇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온도를 바꿔보고요. 냉각수 온도를 바꿔볼 수도 있고, 뭐 냉각수 같은 올 수도 있고, 온도를 쫙 측정을 한 다음에요. 온도를 다 기록을 하고, 다음에 열전도율 KA 프라임, 얇은 C편의 더멀 컨덕티버티, 두꺼운 C편의 더멀 컨덕티버를 통해서 최종 K를 구하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가끔씩 보면 K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이너스 값이 보통 나오는 원인은 두꺼운 C편하고 얇은 C편의 그 값을 잘못 넣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LB가 두꺼운 C편인데 얇은 C편 값을 넣는다든가 LA는 또 두꺼운 C편 값을 넣는다든가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결과 처리에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전도 실험에 대한 결과 처리 방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자, 이 실험 장치는 전도 실험 장치예요. 전도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열전달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그러한 열전달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고체와 흐르지 않는 유체의 그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온도 차이해 가지고 매개의 온도 차이해 가지고 열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지금 이 우측에 이와 같이 굉장히 단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구리봉이 숨어져 있어요. 구리봉이 숨어져 있고 그 구리봉 안에 두 개의 미지의 C편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뭐 알루미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스테인레스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구리봉 안에
하나는 두꺼운 시편, 하나는 얇은 시편 두 개의 시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그 미지의 시편의 열 전도 개수를 측정해서 그 열 전도 개수에 맞는 그 이 미지의 시편의 재료를 어떠한 재료인지를 찾아내는 게 이 실험의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 차를 줘야 돼요. 그 미지의 시편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구리봉에 온도의 9배를 줘야 되는데 온도를 9배 주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죠. 한쪽 구리봉 끝은 이와 같은 히터를 통해서 가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차가운 수돗물을 통해 가지고 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리봉이 있어요. 구리봉이 이렇게 있고요. 구리봉 위쪽은 히터를 통해서 가열을 하고 있고 구리봉 아래쪽은 차가운 수돗물을 통해서 식혀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리봉 끝의 온도는 100도, 그 다음에 아래쪽 물의 온도는 20도라면 100도부터 20도까지의 온도 9배가 생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순수한 구리봉만 있었다라면 직선 형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전달 시간에 배울 때 퓨리에스 러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퓨리에스 러는 열 전도 개수 K 값에다가 온도 9배가 돼 있어요. 길이에 따른 온도 9배가 돼 있는데 모든 재료는 하나의 K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기울기가 일정한 거죠. K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의 구리봉으로 돼 있다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100도부터 20도까지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온도 측정이 될 거예요. 여기 상당히 다양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서머커플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뭐냐면 군데군데 온도를 다 구리봉에 온도를 다 측정을 해가지고 온도 9배를 내가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미지의 시편은 그 두 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은데 걔는 몰라. 그리고 K 값이 구리봉이랑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만 온도 9배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촘촘하게 지금 이 서머커플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위가 뭐냐면 굵은 것과 얇은 시편 주변에 그 온도 9배를 측정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인트로였으니까 파워를 키스하는데 파워를 켜게 되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까지 11, 12가지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온도를 다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되면 한쪽은 히팅을 해야 되니까 이쪽은 히터를 가동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암페어 메터도 있고 볼트 메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히팅을 해주고 한쪽은 식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식히는 물이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량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계는 이것도 일정하게 식혀줘야겠죠. 아까도 서두 얘기했지만 항상 온도 구배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려면 일정량의 히팅을 해주고 일정량의 물을 식혀줘야 하기 때문에 식혀주는 물의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량계를 일정하게 맞추고요. 히터는 여기 있는 볼티지하고 암페어미터하고 이 템퍼러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 볼티지를 조정해가지고 히팅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되냐면 굉장히 밑에는 식혀줘야 되니까 항상 물이 넘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식혀주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하고 전기가 지금 같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감전 위험이라든가 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시작해가지고 스테디 상태, 아까도 얘기했죠. 스테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온도를 쫙 여러분들이 1번부터 12번까지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기록지에다가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도 9배를 여러분들이 그 온도 측정된 온도를 가지고 온도 9배를 계산한 다음에 그 온도 9배를 이용해서 우리 데이터 시트에 주어진 방식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지의 시편의 열 전도율을 측정할 수 있고 그 열 전도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북이라든가 교과서를 통해서 이 재료는 컨덕티비티가 열전도 개수가 이러니까 이런 재료이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그런 실험 장치예요. 사실 이 실험 장치가 굉장히 조금 수리도 하고 단열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데이터가 조금 에러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략적인 그 미지의 시편을 찾아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실험들을 같이 해보면서 열전도에 대한 그 원리를 좀 파악하도록 합시다. 기계공학 실험에 대해 가지고는 세 가지 열전달에 관련된 실험 장치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는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의해야 될 사항도 내가 별도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 꼭 숙지를 하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실험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스테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실험 레포트를 쓰면서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잘 안 맞아요. 실험 장치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험 장치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들이 스테디 상태까지 기다리지 않아 가지고 데이터들이 좀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 실험에 임할 때는 내가 오래 장치를 오래 관찰하면서 그 스테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실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